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우시스템 1차 발행 가격 산출되는 최종 기산일입니다. 11월 11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아마도 내일 11월 12일 날 공시가 될 겁니다. 공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정 공시가 또 두 가지 정도 나올 거예요. 정정. 어떤 거냐면은 우선 증권신고서가 정정된 게 나올 거예요. 증권신고서.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있죠. 최초 공시했던 그 유상증자 공시가 또 정정이 돼가지고 이제 1차 발행 가격 얼마로 나왔다. 그래서 예정되는 조달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시가 나오고 시장에서 좀 화들짝 놀랄 수도 있는 포인트,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게 지금 최초 예정 발행가가 2,590원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2,590원은 실질적으로 확정 발행가에 계산하는데 해당도 안 됩니다. 해당도 안 되고 해당되는 거는 1차 발행가하고 2차 발행가예요. 이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확정 발행가가 산출이 되는 거고, 그 확정 발행 가격이 공시가 돼서 나오잖아요. 더 이상 이제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한우시스템에서 앞으로 유상증자로 발행할 주식 총수, 이 주식 총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다만 주가가 변할 뿐인데 확정 발행가액은 말 그대로 확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확정 발행가액으로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최대 주주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에 자금이 수혈이 되고, 그 수혈된 자금 규모가 최초 9천억 원에서 얼마로 늘어날 수가 있느냐? 1조 2,093억입니다. 최초 이제 공시 냈을 때가 이제 9천억 원 규모였었잖아요. 근데 9천억 원 규모에서 어떻게 자금 조달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건 바로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3,480원입니다. 제가 산출한 계산으로. 그래서 이게 공시가 될 텐데 최초 2,590원에서 3,480원으로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단순하죠.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하고 투자를 9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수익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신주이수권 증서 거래를 통해서 추가 수익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권리락일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판단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랄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죠. 1조 2,093억 원까지 늘어나는 거.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기사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기사도 좀 많이 나오면서 한우시스템 이제 채무상환 자금으로 약 8천억 원이 이제 배정되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돈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우시스템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서 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저는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3,480원은 1차 발행 가격이잖아요. 이게 2차 발행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종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차가 지금 3,480원 나왔잖아요. 3,480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3,48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2차 발행 가격이 산출이 됐다. 예를 들면은 뭐 3,000원으로 산출이 됐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확정 발행 가격 1차 발행 가격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3,000원으로 선택이 돼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확정 발행 가격에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릴 텐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우시스템의 청약일, 구주주 청약일이 12월 1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19일 이전에 3영업일, 청약일 전 3영업일 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또 일주일치라고 하면 5영업일 필요해요. 5영업일.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2차 발행가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았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차 발행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된다. 2차 발행 가격이 산출되는 그 기간까지도 주가가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아니면 살짝 더 올라가면서 아니면 또 급등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 가격으로 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는 회사는 총 1조 2,093억 원을 조달하게 되고 채무 상환 자금으로 1조 641억 8,400만 원. 이만큼을 이제 채무 상환 자금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었던 게 1조 기준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보다도 이제 640억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당연히 업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봐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현 상황만 보자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가 얼마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지금 1차 발행 가격이 높아지면서 예정된 발행 가격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좀 포착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날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날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이고 이날이 권리락일이에요. 권리락일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신주에 참여할 수 있는,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려서 이 권리락일 날 매수하신 분들, 이날 매수하신 분들, 이거는 신주 청약 참여 못합니다. 그 이전 11월 12일 이때까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때가 마지노선입니다. 11월 12일까지 매수가 완료가 됐다. 그리고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 할인받는 거 이거 두드려 맞았다. 그래서 내 계좌가 갑자기 어제 뭐 한 3% 수익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1%가 돼버렸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권리락 기준주가가 왜 이 권리락일 날 기준주가가 조정을 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무상증자 나오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나올 때도,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유상증자 이벤트로 좀 들어갔던 종목, 이런 종목에서 기준주가 이제 조정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이면서 당일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좀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이 권리락일 날 또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가총액으로 그리고 무상증자와 비교를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이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주식 수가 얼마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3억 4,750만 주가 늘어납니다. 현재 기발행 주식수,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가 6억 7,800만 주 정도 돼요. 여기에 3억 4,750만 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한호시스템의 시가총액이 3조 1,189억.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시가총액이란 개념 자체가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시장의 가격, 주식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기업의 시장 가격 총액이 얼마야,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장 주식 수가 6억 7,800만 주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4,595원짜리 이 한호시스템, 오늘 이제 4,595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3억 6천만 주 정도 곱하기 해버리면 시가총액이 갑자기 유상증자했다고 뻥 하고 이렇게 올라가나요? 이 없던 가치가 갑자기 생겨나나요? 이 시장의 가격, 시장의 총액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이 주가를 조정을 해줘야지 회사의 시가총액은 유지하면서 발행 주식 총수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먼저 발행했던 주식이 있는데, 그리고 기발행 주식 수가 있는데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식 수 늘어난다고 지금 현재 주가에다가 곱하기 해버리면은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갑자기 뻥 하고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복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가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는 것은 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늘어나는 주식 수는 이제 조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가는 조정을 한다 이거죠. 주가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준 주가가 이날 왜 변경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유상증자하고는 무슨 차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요, 유상, 돈을 대가로, 무상, 말 그대로 돈을 대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으로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유상, 돈을 대가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유상증자 때 어떻게 주가가 조정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1대1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1대1 무상증자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더 추가적으로 주겠다. 주식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는 1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발행 주식의 총 수는 1천만 주라고 보겠습니다. 1천만 주. 그러면은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씩 더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1천만 주는 앞으로 몇만 주가 되나요? 2천만 주가 되겠죠. 1천만 주가 더 늘어나가지고 2천만 주가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1만 원입니다. 1만 원으로 이전에는 1,000만 주 발행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였는데, 이 1,000억짜리 회사가 무상증자 발표했다라고 해가지고 2,000억짜리 회사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 이런 상황이 시장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려면은 벌어들이는 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벌은 돈을 가지고 회사가 자산을 이제 취득을 해서 자산도 많아져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 발행했다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 올라가면은 이거 돈 복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절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 주식에 대한 평가액 얼마죠? 1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주씩 더 받게 되니까 여기에서 무상증자로 2주가 됩니다. 2주가 되고, 만약에 1만 원으로 그대로 이제 주가를 적용시키면은 저는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익률 100%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늘어나는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 이 주가를 조정시켜요. 그래서 1만 원짜리가 5천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권리락일 날. 이 5천 원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한 주에서 2주로 늘어나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리고 주식의 평가액 1만 원이 2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주식 수 대비해 가지고 기업의 시가총액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 그러려면은 주가의 조정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권리락일 날 바로 입고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전영업일이잖아요. 신주 배정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열람해보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또 다 입고시켜줘야 되고 시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2주로 바로 권리락일 날 늘어나가지고 평가액이 그대로 권리락일 날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주로 그대로 유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5천 원짜리 한 주 되니까 제 주식 평가액은 5천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무상증자 권리락일 날 제 주식 평가액은 마이너스 50% 돼버립니다. 이때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증권사에 전화하고 콜센터 전화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날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한 주가
구주가 되는 날이 시차가 걸릴 뿐입니다. 시차.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발행하는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이 언제 입고가 되냐면 1월 달에 입고가 돼요. 1월 달에 이 입고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업무 처리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주가를 먼저 조정시켜 버려요. 그날이 바로 권리락일이다. 권리락일 날 먼저 주가 조정시키고 그 다음에 신주는 그 상장 예정일에 입고가 돼 버린다. 그래서 무상증자 개념을 보면은 이 숫자 비율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유상증자는 1대1 유상증자는 없습니다. 유상증자 비율 자체가 0.40 점점점점점점 해서 한원시스템의 유상증자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공시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10주 가지고 있으신 분이 4주 추가적으로 4주 더 받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40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주를. 그러면은 100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40주가 되고 10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14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변경이 되는 날이 바로 11월 13일이다. 그리고 신주가 입고되는 날은 이제 1월 달이다. 그래서 이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날 주가가 조정이 되면서 내 계좌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손실은 아니다. 주식을 나중에 입고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날 이제 착시 효과 생겨요. 착시 효과 때문에 외인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들 간의 어떤 수급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이 착시 효과가 뭐냐면은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볼게요. 50만 원짜리가 1대1 무상증자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100% 늘어난다. 그러면 권리락일 날 주가는 2분의 1 가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25만 원으로 바뀌게 돼요. 50만 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25만 원이 되어 있네.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25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좀 사놓고 싶다.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기존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30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기업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이 기업의 한 주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주가가 25만 원으로 권리락일에 기준주가 변경되면서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3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5만 원짜리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시 효과 플러스 매수 유인 효과, 이런 것들이 무상증자의 어떠한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이 개념과 똑같이 비추어서 보면 된다. 다만 비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이제 1대1이나 아니면 1대2, 1대3, 에코프로비엠이 1대3 무상증자 했었어요. 22년도에 1대3 무상증자 발표를 했었었고, 이렇게 무상증자 비율 자체가 숫자가 편하니까, 보기가 편하니까 내 주가가 얼마로 변경될지를 금방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나중에 입고된다라는 거, 이 부분의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권리락일 날 주가 조정이 당연히 늘어나는 주식수 대비해 가지고 맞춰주는 것 뿐인 거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없다. 여기에 맞춰서 주가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영상 설명란 있습니다. 설명란에 다 링크 걸어놨어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드리고 매수 의견 드리면서 수익 추구가 목적이에요. 수익 추구. 그리고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9월 24일 날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언급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많은 종목을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제가 이제 타겟팅하는 종목 있으면 좀 집중해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과 그 다음에 브리핑 드리는 종목 함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설명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권리락 기준 주가 가지고 착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